오늘의 내용은 구입자, 예를 들면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결론을 확보해서 나의 어떤 100명 중에 한 분의 어떤 고객으로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에요. 구입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서진빌딩이라고 해서 성수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걸 이제 사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옥을 제가 이제 왜 드렸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매수자를 어떻게 구했을까가 오늘의 질문인 거죠. 또 다음 거는 DHL 건물인데 DHL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창고를 구하게 됐을까가 또 오늘의 질문인 거죠. 렉스모터스. 이거는 이 건물주 회사 이름이 과거에 이제 렉스모터스였는데 5층 1부부터 12층까지 사무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과거에 이제 점속을 해가지고 많은 업종 회사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임차사를 구해드렸었죠. 그런 회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굴을 해서 이 건물을 채웠을까? 성동 안심상가라고 해서 성동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구청에서 성수동 개발이 되면서 쫓겨나는 어떤 임차인들을 이런 안심상가에다가 유치를 시켜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를 얻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떤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을 이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했는데 이 부지를 제가 이제 구해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 땅을 구해줬을까? 마지막 사례, 화소퍼, 우리 서울숲에 있는 고급 아파트죠. 입주 시점에 저희가 임차사들을 전세 구해주고 월세도 구해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런 임차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럭셔리 아파트에다가 그거를 안내를 했을까인 거죠. 저 중에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냥 모른 척하면서 골프치는 혹시 만났다는 딱 그렇게 되고 헬스장에서 이렇게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하는데요. 건물 하나 사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물 광고지 않습니까? 혹은 블로그 광고. 어떤 물건을 안내를 하면 당연히 그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진빌딩도 대수자이지만 네이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이유는 콜 받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지 그 물건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잘 선정을 하고 또 그 물건의 어떤 장점을 잘 어필을 해서 어떻게든 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서진빌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도 인터넷 매물 광고로 볼 수 있다. 워킹 고객, 사실상 과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거의 워킹 고객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워킹 고객으로도 올 수는 있는 거죠. 저희 12층인데도 정말 워킹 고객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워킹 고객이 올 수 있다. DHL이 워킹으로 왔어요. 부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사무실에 오게 됐는데 큰 업체일수록 자기 정체를 잘 안 밝혀요. 애둘러 얘기죠. 한 300평 물리창고 없어요?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안 들고 왔는데요? 뭐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큰 회사일 가능성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회사도 동일하게 명함도 안 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함 안 준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명함을 주게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난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사실 저 DHL인데 다음에 꼭 좀 구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오려면 전에 되게 있잖아. 두 가지가 있다고. 신뢰와 정서. 그 컨셉으로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오래됐다. 혹은 저 이런 물창고 여러 번 계약을 했다. 이런 류의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 지금 현재 물건 이렇지만 나중에 또 나올 만한 물건이 또 있는데 그때 당신한테 연락을 드릴까요?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명함을 주는 거예요.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듯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는 걸 실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주고 싶지 않아도 그 물건 받고 싶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가지고 명함을 남길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거든요. 현수막.
1층 부동산만큼의 효과적인 게 현수막인 거거든요. 현수막을 10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치가 좋은 데라면 어떻게든 건물주를 잘 설득을 해서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렉스모터스 건물 있잖아요. 저희가 전속으로 받다 보니까 현수막을 대문짝만의 건물에다가 걸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광나루길인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 오는 고객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건물을 이제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수막의 장점은 뭐냐면 해당 건물을 안 맞는 고객도 연락이 와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또 안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듯 현수막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렇게 임차사를 구할 수 있다. 대외활동. 대외활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정부 안승나가 제가 이제 성수동에 오래 영업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원회 그런데 참여한 적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땅이 필요한데 좀 구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서 결론은 그런 어떤 활동 통해서 매수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것 통해서도 정보도 얻고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 유튜브. 아사퍼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이었어요. 입주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입주에 한 6개월 전부터 아사포를 계속 그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 입주 시점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런 점이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점이 단점이 있고 뷰는 어떻게 되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슈 될 만한 어떤 단지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내가 미리 그 물건을 계속 단지를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면 그걸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리 이제 영상을 구독하겠죠.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많은 고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 한 5가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페셜